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자, 오늘은 KIIP 사전평가 3회 실전 모의고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뭐 해요? 뭐 하죠?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괄호에 들어갈 말은 뭘까요? 공원 친구를 만나요. 이 공원이라는 장소, 플레이스가 나왔네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에 또는 에서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데요. 이 에라는 표현을 쓰면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동사가 가다, 오다, 다니다, 그리고요 있다, 없다. 이건 형용사인데요. 이런 표현들이 나올 수 있어요. 여기는요. 여기에는 모든 동사, every 동사 여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만나다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에서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 쉬운 거지만 이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반대인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있다의 반대는 없다예요. 자, 그다음에 반대인 것을 골라봅시다. 무겁다가 있습니다. 무겁다 반대는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가볍다. 근데 하나 더 본다면 아어요를 붙였을 때 비읍이 있습니다. 비읍이 있으면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비읍 받침이 들어가는 것은 이런 느낌으로 들어간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무거 비읍이 어떻게 돼요? 우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우가. 그래서 무거워요. 요거는 이렇게 비읍이 있으니까 가벼 우가 들어가는 거예요. 워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3번이 답이 되겠죠? 역시 반대인 걸 찾아봅시다. 입금. 오, 지난 시간에 우리 이런 거 공부했어요. 자, 가볍게 얘기하면 은행, 입금은 돈을 넣다가 되고요. 반대로 빼다 같은 경우에는요. 출금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돈을 바꾸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기는 환전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입금하러 가요. 반대는 뭐라고요? 출금이 되겠죠. 출금하러 가요. 돈을 찾으러 가요. 찾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자, 5번 봅시다. 오후에는 어디에서 공부를 해요. 라고 있습니다. 장소가 나오면 되겠네요. 그런데 공부를 하기 좋은 장소 여러분들은 어디라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카페 좋은 것 같아요. 카페, 도서관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도서관이 있네요. 오후에는 도서관에서 공부를 해요. 선생님 찜질방에서 공부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런데 찜질방보다는 요것도 맞겠지만 요게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식사할 때는 편식하지 말고 음식을 먹어야 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한국 사람들은 밥을 먹을 때 다른 나라 사람들부터 봅시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여기에 뭐가 있냐면 메인 푸드가 있어요. 그죠? 메인 푸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에서 이렇게 포크하고 숟가락을 가지고 먹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여기요. 코리아 한국을 보도록 합시다. 한국은요. 여기에 밥이 있고 여기에 국이 있어요. 밥과 국이 있죠. 밥과 국이 있고 숟가락 젓가락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냐면 반찬이 있습니다. 반찬. 이렇게 좀 특별한 이런 식사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밥을 먹으면서 이 반찬들을 선택해서 먹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아이가 여기 임준이라는 아이예요. 차일드. 아이가 만약에 이 밥을 먹을 때 요것만 먹어요. 요거, 또 요거, 또 요거, I like it. 이렇게 먹습니다. 이렇게 한 가지만 먹으면은 어때요? 엄마한테 야,
너 왜 한 가지만 먹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걸 다시 이야기하면 엄마가 야 준이야 너 왜 한 가지만 먹어? 이거를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 왜 편식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금 제가 뭐라고 그랬죠? 왜 한 가지만 먹어? 라고 했죠. 그거를 편식하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편식하는 것은 한 가지만 먹는다. 좋아하는 것만 먹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먹어야지 잘 먹는 겁니까? 이렇게 먹어야 되죠. 밥 먹고 1번, 밥 먹고 2번, 밥 먹고 3번, 밥 먹고 4번 이렇게 여러 가지를 먹다. 여러 가지를 먹다. 이거를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루 먹다. 짧게 줄여서 골고루 먹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있네요. 골고루, 고루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반대인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오후에 시간이 있어요? 짠. 시간이 있다와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다라는 것은요. 바쁘다. 이렇게 I have no time. I'm busy.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시간이 있다라는 건요. 느긋하다. 또는 여유롭다. 또는 한가하다. 이런 식으로 느긋하다는 태도의 문제니까 한가하다, 여유롭다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시간이 없다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는 바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충분했어요. 영어로 써봅시다. enough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요. enough하고 뭐 lack이라든가 need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 보면은 충분하다. 똑같은 말로 뭐냐면 넉넉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조금 다른 느낌으로는요. 풍부하다. 풍족하다. 이렇게 비슷한 느낌의 단어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단어장에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뭐가 있냐면 부족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모자라다라고 얘기합니다. 모자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틀린 표현이에요. 모자라다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자, 여기 뭐예요? 아니요, 시간이 모자라다, 부족하다. 여기에 있네요. 부족했어요 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 이걸 알아두셔야 돼요. 이 문제를 푸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어휘를 늘려나가는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자, 아이가 태어나면 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무엇을 해야 돼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 신고는요. 알려주다라는 뜻입니다. 알려주다. 누구에게? 정부에게 알려주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정부에게 대한민국 정부야 나 결혼했어 이렇게 얘기하고요. 아이가 태어났어 이렇게 알려주는 거. 그리고 좀 슬픈 소식이지만 누가 죽었어 이렇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런 것도 알려줄 수 있어요. 나 이사했어 이렇게 알려줄 수 있어요. 이사부터 갑시다. 나 이사했어 라고 알려주는 것을요. 전입신고라고 얘기해요. 전입신고. 그 다음에 나 결혼했어 이렇게 알려주는 걸요. 혼인신고라고 얘기해요. 혼인신고. 그 다음에 아이가 태어났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나 아빠가 됐어. 이렇게 신고하는 거를 출생신고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슬픈 소식이 있어. 누가 죽었어. 이런 것들은요. 사망신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고라는 것은 정부에게 알려주는 건데
어디에 가서 알려줘야 됩니까? 일단은요. 대부분은 주민센터. 근데 이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요. 이름이 바뀌고 있죠. 행정복지센터 이렇게 이름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가 주민센터와 같은 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자, 요거는 뭐야? 전입신고, 이사했을 때, 출생, 태어났을 때, 사망신고, 죽었을 때. 이거는 다 어디다?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에서 신고를 할 수 있는데 요거 혼인했을 때는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서울에 사는 사람들, 큰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구청에 가서 그 다음에 좀 작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시청에 가서 그 다음에 더 작은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군청에서 할 수 있고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 좀 작은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요. 읍사무소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공항이나 호텔에 외국어를 잘해야 돼요. 외국어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일단 입학은 아니죠. 입학은 학교니까 학교 아닙니다. 취소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초대하려면 이거 뭘까? 취업이죠. 무슨 뜻이에요? 내가 호텔에서 일하고 싶어요. 공항에서 일하고 싶어요. 그러면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바로 외국어, 중국어를 준비한다거나 영어를 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외국어를 잘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비빔국수가 완성되면 그릇에 국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넣다, 잇. 어떻게 알았어요? 그릇에. 그죠? 그릇, 바울. 여기에다가 국수를 넣습니다. 그죠? 넣다라고 하면 되는데 이 넣다 말고 비슷한 말이 있었어요. 뭐가 있습니까? 담다가 있죠. 담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통장에 돈이 얼마 안 남았네요. 낭비하지 말고. 낭비 영어로 뭐예요? waste. 낭비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save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절약이 되겠죠. 절약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 안 남았네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얼마 안 남다. 얼마 안 남다. 여기까지만 좀 얘기를 해볼게요. 얼마 안 이렇게 부정형이 들어간 거죠. 이렇게 얼마, how many 이런 식으로 how much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요거하고 요게 이렇게 만나면 무슨 뜻이냐면 조금 이란 뜻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국어 지금 교실에 학생이 많아요? 자, 중요한 부분이니까 조금 시간을 투자해 봅시다. 학생이 많아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몇 명? 없어요. 이거 뭐야? 없어요. 부정이네. 그거는 how many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게 들어가면 뭐라고요? how many하고 부정 not이 들어가면 뭐라고요? 조금 있어요. 이런 뜻입니다. 조금 있어요. 알겠죠? 임준 선생님 돈이 얼마나 있어요? 그러면 얼마 없어요. 무슨 뜻이에요? 조금 있어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임준 선생님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니요. 저는 몇 분 안 기다렸어요. 무슨 뜻입니까? 써드릴게요. 몇 분, 그건 미닛이에요. 미닛. 몇 분 안 기다렸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여기는 부정형이잖아요. 이거는 how many고요. 그럴 때 조금 기다렸어요. 조금밖에 없어요. 조금밖에 안 돼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잘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비슷한 것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예쁘다, beautiful, pretty. 그래서 아름답게 라고 얘기했죠. 자, 수업 시간을 무슨 요일로 바꿨어요? 바꾸다.
좋다.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에는요. 교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교환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바지를 샀습니다. 바지를 샀는데 좀 더 큰 걸로 바꿨습니다. 빅 사이즈로 바꾸다, 교환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2시에서 3시로 이렇게 시간을 바꿨어요. 우리 클래스 시간을 바꿨어요. 이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변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요. 무슨 요일로 시간이죠. 어떤 일정 스케줄을 바꿨어요. 월요일에서 목요일로 변경했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비슷한 말을 찾고 있습니다. 비슷한 말. 늘어나다. 자, 일단 반대말을 좀 찾아볼까요? 줄어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에는 이렇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늘어나다는요. 간단하게 해서 늘다라고 얘기하고 줄어들다는 줄다라고 쓰기도 합니다. 이거를요. 땡땡하다라고 이야기하면 여기에는 증가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땡땡하다라고 얘기하면 여기에는 감소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비슷한 말을 찾는 거니까 증가하다라는 것이 맞겠죠. 여러분 이거를 잘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빨래를 하고 나서 무엇을 할 거예요? 장도 요리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물건을 사다도 역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옷이나 신발, 가방, 선글라스, 이런 거요. 선글라스, 화장품 이런 거 살 때 기분이 어때요? 저는요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기분 좋은 물건을 산다 이런 것들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쇼핑이라고 얘기합니다. 쇼핑. 알겠죠? 쇼핑.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분 좋은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음식을 사요. 음식을 삽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사거나 아니면 음식 재료를 사요. 재료. 이런 것들은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그냥 쏘쏘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뭐냐면 장보기라고 얘기합니다. 장을 보다. 이렇게 똑같이 물건을 사다인데 만약에 내가 물건을 샀는데 기분이 너무 좋아. 이런 것들은 쇼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꼭 필요한 물건. 여기에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꼭 필요한 것을 사는 거죠. 그래서 생활에 필요한 것을 사는 것을 장보기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로 가봅시다. 장도 보고 요리도 할 거예요. 여기는 and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수지 씨가 그렇게 한국말을 잘한다면서요? 네, 한국 사람이라고 해도 믿어요. 한국말을 잘해요. 여기에 들어갈 말은 뭐냐면 얼마나 잘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얼마나를 이야기할 때는 만큼, 정도, 지경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정도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죠. 여기서는요. 이 믿을 정도로와 똑같은 말을 알아두세요. 믿을 만큼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29번을 보도록 합시다. 저는 보통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합니다. 오전 9시부터 8시간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일이 많으면 어떻게 해요? 일이 많으면 더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도 일을 합니다. 일이 많으면 당연히 더 해야 되겠죠. 토요일에도 일을 하고요. 뭐예요? 밤에 더 해야겠죠.
밤에 더 합니다. 여기죠. 밤에도 일을 합니다. 밤에도 일을 합니다. 이거 뭐예요? 야근이죠. 야근. 야근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병원은 언제 가는 것이 좋을까요? 병원은 언제 가는 게 좋아요? 병원은 사람이 적을 때, 손님이 적을 때 가는 게 좋겠죠. 여기 나와 있어요. 병원은 오후에 가는 것이 좋습니다. 오전에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복잡하다. 그래서 사람이 없는 오후에 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 중심 내용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저는 제가 맡은 일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을 할 때 여러 번 확인하여 실수나 빈틈이 거의 없습니다. 또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에는 단계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하나씩 이루어냅니다. 그리고 저는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기보다 제가 도울 수 있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네.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퍼펙트. 와우. 완벽한 사람. 박수를 보내주고 싶은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맡은 일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일을 할 때 계획을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세워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나가는,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가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을 도와주는 퍼펙트한 사람이에요. 자, 이 중심 내용은 뭘까요? 여기 보면 책임감이 강하고 동정심이 많다. 그래서 퍼펙트하다. 이런 사람이다.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문제였습니다. 자, 이 글의 제목을 찾아봅시다. 집을 구할 때는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점은 이사갈 집의 주변을 살펴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집 주변에 편의시설이 있는지, 교통은 편리한지, 혼자 다녀도 안전한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집 내부에는 해가 잘 들어오는지, 소음은 없는지, 냉난방이 잘 되는지, 고장난 시설, 문, 창문, 싱크대, 세면대, 변기 이런 것들을 잘 꼼꼼하게 확인해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예요? 자, 집을 구할 때는 꼼꼼하게 확인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죠? 여기 것들이 있다. 1번 집 주변, 1번 주변, 1번 주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집 내부. 끝!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집을 구할 때 꼼꼼하게 확인해야 되는 것들, 집 주변, 그리고 집 내부 하나씩 이야기했어요. 결국에는 뭐예요? 요게 주제가 되고요. 중심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제목도 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구할 때 꼼꼼하게 확인해야 되는 사항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39번부터는 한국 문화 문제입니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한국의 역사를 좀 보면요. 역사, 히스토리. 역사를 볼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 잠깐 보도록 할게요. 기원전이라고 하죠. Before Christ 2333. 이때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었는데 바로 삼국시대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삼국시대에는요. 진짜로 3 countries가 있었어요. countries. 이렇게. 근데 삼국시대는 어떤 나라? 고구려와 백제와 신라가 있었습니다. 이 삼국시대 이야기를 좀 해도록 합시다. 자, 여기 한반도가 있는데 이렇게요. 한반도가 있는데 여기에 고구려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백제가 있었고 여기에는 신라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신라라는 나라의 캐피털 시티. 캐피털 시티는 바로 여기 경주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 나라는 서로 돕고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됩니다. 싸웠어요. 항상 싸우죠. 옆에 나라와 싸우는 게 당연합니다. 누가 이겼어요? 신라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백제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고구려가 망했어요. 그래서 신라가 통일을 이루게 됩니다. 자, 이거를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이 신라라는 나라는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있었고요. 그 오랜 시간 동안 이 경주라는 캐피털 시티의 수도가요, 신라의 수도가 계속 유지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경주에는요, 옛날의 유적, 옛날의 문화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도 시간이 있으면 경주에 꼭 가보세요. 경주는요, 역사를 공부할 때 굉장히 좋은 도시고요. 그리고 한국의 옛날 모습을 느낄 수 있는 아주 좋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바로 통일 신라의 수도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 자, 은혜 뭐 그레이스라고 하죠. 그레이스. 부모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한국에는 이 날이 있습니다. 어버이날. 이게 무슨 뜻이냐?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 그래서 어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버이날은 뭐냐면 부모님이죠. 부모님. 그래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날, 어버이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제예요? 5월 8일이죠. 어머니 날은 없고요. 그다음에 부부의 날 5월 20일? 잘 모르겠습니다. 성년의 날은 매년 5월 셋째 주 월요일. 몰라도 괜찮습니다. 한국 사람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자, 한국의 고등학교의 교육기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6334제라고 얘기했죠. 요거 좀 볼게요. 여기 보면은 초등학교예요. 초등학교. 여긴 중학교고요. 여기 고등학교. 고등학교니까 3이 맞죠? 그리고 여기는 대학교인데, 선생님, 대학교는요, 2년 다니는 것도 있잖아요. 3년 다니는 것도 있고, 4년 다니는 것도 있고, 5년 다니는 것도 있고, 6년 다니는 것도 있는데요. 네, 맞아요.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는데 가장 많은 게 4년이에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는 6334제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한국의 학제다, 이렇게 학교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4절기 중 동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 동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는데 낮이 짧고 밤이 긴 날이 있죠. 언제? about 12월 22일 이때쯤에. 이때를 뭐라고 하냐면 동지라고 얘기합니다. 밤이 길어요. 밤이 긴데 ghost like 뭐라고 그랬습니까? ghost like 밤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ghost, hate, red, 빨간색을 싫어해요. 그래서 이때는 레드빈으로 만든 팥으로 만든 팥죽을 먹는다. 왜냐면 고스트가 싫어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4절기 중 밤이 가장 긴 날 동지에 먹는 것은 바로 빨간 음식 팥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3회 실전 모의고사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4회 실전 모의고사를 가지고 돌아올 텐데요.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